2025년 늦가을 서울에서 남쪽으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소도시. 박미경 64세는 아들 영민이와 며느리 하은이가 신혼을 보냈던 작은 아파트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영민이는 성실하고 반듯한 공무원이었고 하은이는 늘 밝고 싹싹한 성격으로 미경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영민이가 최근 지방근무를 발령받아 주말 부부가 되면서 미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맴돌았다. 젊은 것들이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염려가 반이었고 혹시나 내 아들이 없는 곳에서 며느리가 딴 마음을 품을까 하는 고약한 의심이 반이었다. 미경은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보온 가방 가득 채워들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영민이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하은이가 놀라면서도 반가워할 모습을 상상하며 비밀번호를 눌렀다. 낯선 도시에서의 불쑥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웃으며 문을 열어줄 것이었다. 하은아, 시어머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문을 열었지만 예상했던 발랄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코를 찌르는 듯한 희미한 술 냄새와 낯설고 침침한 기운이 미경의 코끝과 폐부를 찔렀다. 정오가 가까워오는 시간, 집안은 커튼이 반쯤 닫혀 있어 어두컴컴했고 고요했다. 하은아, 너 없니? 미경은 소파 옆에 밑반찬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하은이가 거실 소파 위에 몸을 널브러뜨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단정한 스타일을 고수하던 평소 모습과 달리 몸에는 하늘하늘한 실크 잠옷 같은 것이 걸쳐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볼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오른손에 쥐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밤새 마셨을 법한 빈 와인잔이었다. 미경은 숨이 멎는 듯했다. 공무원의 아내가 주말인 남편 없이 평일 정오가 다 되도록 술에 취해 이런 몰골로 잠들어 있다니. 의는 미경이 평생 지켜온 단정함과 절제의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하은, 너 지금 몇 시니? 미경은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하은이는 움찔하며 느릿하게 눈을 떴다. 몽롱하고 초점이 없는 눈빛이 미경을 향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하은이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다시 소파에 쓰러지듯 기대앉았다. 그 모습은 미경의 눈에 숙취에 찌든 부도덕한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너 밤새 술 마셨니? 영민이도 없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반찬 해왔더니 대낮부터 술 냄새 풍기는 며느리를 봐야 하니.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변명 한마디 없이 훌쩍거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친구 한 명이 잠시 다녀갔어요. 친구? 미경은 친구라는 단어에서 이미 날카로운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영민이가 이사간 지 한 달도 안 된 낯선 곳에 무슨 친구가 그리 쉽게 새벽까지 술을 마실 친구가 있을까? 미경의 마음속에는 이미 며느리를 향한 불신이라는 검은 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날 미경은 며느리 하은이에게 불편함을 내색하며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밤늦게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이후로 며느리의 널브러진 모습은 미경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경은 평생 남편과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그녀의 세계에서 한 집안의 아내라는 역할은 밤늦도록 술에 취해 남편 없는 집에서 낮잠을 자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미경은 아들 영민이에게 전화를 걸어 하은이의 안부를 물었다. 영민아, 하은이는 잘 지내니? 너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더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은이도 잘 지내고 저도 잘 지냅니다. 외롭다고 전화로 투정하긴 하던데요. 아들은 순진했다. 아들의 순진함은 미경의 의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아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미경은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에게 전달받은 밑반찬 통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다. 반찬 통 바닥에 깔려있던 비닐봉투 안에 며느리 하은이의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흥주점 명함이었다.
명함에는 가라오케 퀸즈라는 상호와 함께 예약문에 하은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핸드폰 번호는 뒷자리가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하은이의 이름이었다. 미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내 며느리가? 아니야, 우연히 얻은 명함일 거야. 누가 자기 이름을 저렇게 대놓고 쓰겠어? 하지만 그 명함은 너무나 선명하게 하은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왜 그 명함이 밑반찬 통 안에, 그것도 미경에게 주려고 포장한 비닐봉투에 숨겨져 있었을까? 하은이가 정신없이 술에 취해 준비물을 챙기다가 실수로 넣은 것일까? 미경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으나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그날의 모습과 술 냄새, 그리고 이 명함이 합쳐지자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소용돌이가 미경의 머릿속을 휘감았다. 그때부터 미경의 일상은 바뀌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SNS 친구 목록을 샅샅이 뒤지고 하은이가 평소 자주 찍어 올리던 사진들을 분석했다. 사진 속 하은이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미경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가짜처럼 느껴졌다. 저 아이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다면 과연 어디에 그 흔적을 남겼을까? 미경은 마치 사립 탐정이 된 것처럼 며느리 하은이의 과거를 파헤치는 일에 몰두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는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사실은 며느리의 이중 생활을 확인하고 싶다는 병적인 집착에 가까웠다. 미경은 명함에 적힌 퀸즈라는 가라오케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다. 해당 지역에서 꽤 유명한 유흥업소였고 후기에는 아가씨들의 서비스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들이 가득했다. 미경은 충격과 구토를 동시에 느꼈다. 며느리 하은이가 저런 곳에서 일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다음 단계는 하은이의 과거 행적을 찾는 것이었다. 미경은 영민이와 하은이의 결혼 전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결혼 전 하은이는 영민이에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돈을 벌어 대학을 다녔다고 말했었다. 미경은 그 돈을 벌었던 과정에 주목했다. 미경은 하은이의 결혼 전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영민이의 오래된 이메일을 뒤졌다. 영민이가 미경에게 보내줬던 신혼집 전세계약 서류와 함께 하은이의 과거 원룸, 계약 서류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견했다. 미경은 하은이가 20대 초반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변두리의 원룸 주소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 주소지 근처의 지역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글을 뒤지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찾지 않을 먼 과거의 인터넷 흔적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며칠 밤을 새우며 미경이 찾아낸 것은 7년 전 그 원룸 근처에서 찍힌 모자이크 처리된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짙은 화장을 한 하은이와 비슷한 외모의 여성들이 유흥업소 유니폼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제기동 최강미녀 삼총사 꿀팁 공유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달려 있었다. 게시글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미경은 그 사진 속 눈매와 인매가 자신의 며느리 하은이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확신이 70%가 되자 미경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사립 탐정을 고용할까 망설였지만 그런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대신 미경은 과거의 일을 알고 있을 법한 단서를 찾기 위해 영민이와 하은이의 신혼여행 사진을 다시 열어봤다. 하은이가 결혼 전까지 쓰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목표였다. 결국 영민이의 오래된 휴대폰 청구서를 뒤져 하은이의 예전 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미경은 그 번호로 과거의 지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그 번호를 이용해 혹시 연결된 과거의 메신저 계정이나 인터넷 카페 활동 기록을 찾아내려 했다. 미경은 며느리의 이름과 예전 번호를 조합해 여러 검색 엔진을 돌렸다. 마침내 5년 전 폐쇄된 한 유흥업소 직원들 간의 익명 카페에서 하은이의 예전 닉네임과 함께 올라온 글을 찾아냈다. 닉네임은 스칼렛. 그 닉네임으로 작성된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오늘 진상한테 시달려서 죽는 줄 알았네. 팁은 좀 짭짤했는데 콜 잡는 거 너무 힘들다. 어휴, 대학 등록금 모으는 거 왜 이렇게 힘드니? 이번 달 왁구 관리 좀 해야겠어.
실장님이 자꾸 술접대 외에 성사건을 더 늘리라고 압박하네. 영혼이 갈려나간다. 스칼렛이라는 닉네임이 하은이의 것임을 확신하는 데는 미경에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진의 눈매, 젊은 시절의 자취 주소지, 유흥주점 명함의 이름, 그리고 이제 익명 카페의 노골적인 콜, 술접대, 성사라는 단어까지. 이 모든 것이 미경의 눈앞에서 하나로 퍼즐처럼 맞춰졌다. 내 아들의 아내였던 여자는 과거 단란주점에서 술접대와 콜걸을 했던 여자였던 것이다. 미경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며느리의 실체가 온갖 수치심을 동반한 저급한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다. 미경은 분노보다 더 큰 배신감과 영민이에 대한 미안함에 치를 떨었다. 며느리의 과거가 확인되자 미경의 의심은 현재로 옮겨갔다.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이 쉽게 그 생활을 끊을 수 있을까? 영민이가 없는 주말, 하은이가 외롭다는 핑계로 다시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경은 다음 주 화요일 연차를 쓰고 다시 아들 부부의 아파트로 향했다. 이번에는 밑반찬이 아닌 망원경과 소형 카메라가 든 가방을 들고서 미경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작은 모텔에 투숙했다. 모텔 창문에서 아파트 현관이 내려다 보이는 각도였다. 미경은 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이틀 동안 하은이는 평범했다. 낮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청소를 하는 듯했고 오후 늦게는 간단히 장을 보고 들어왔다. 미경은 내가 너무 며느리를 의심했나 하고 잠시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수요일 저녁 8시 30분 하은이의 행동이 달라졌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 대신 몸의 선을 은근히 드러내는 검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했다. 평소 영민이와 외출할 때보다 훨씬 농염하고 숨겨진 섹시함이 돋보이는 모습이었다. 미경은 모텔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하은이는 차를 몰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나갔다. 미경은 급히 택시를 잡고 하은이의 뒤를 쫓았다. 며느리는 마치 익숙한 길을 걷는 것처럼 주저함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하은이가 도착한 곳은 아파트에서 불과 1km 떨어진 번화가, 그 중에서도 유흥업소가 밀집된 거리였다. 간판에는 룸살롱, 가라오케, 성인 노래방 등의 글자들이 현란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다. 미경은 택시기사에게 골목 입구에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검은색 옷을 입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하은이는 그 거리의 중심에 위치한 프리미엄 룸살롱, 나이트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지하로 망설임 없이 들어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마치 출근하는 사람처럼 익숙한 발걸음이었다. 미경은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심장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확인하기 싫었던 현재의 진실이 가장 잔인한 형태로 미경의 눈앞에 펼쳐졌다. 하은이는 과거의 생활을 끊지 못하고 주말 부부의 틈을 이용해 남편 모르게 이중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경은 그날 밤 룸살롱 근처의 24시간 카페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하은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새벽 3시 30분. 하은이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체격이 좋은 중년 남성 한 명과 함께였다. 남자는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고 하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룸살롱 입구에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남자가 하은이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미경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형 카메라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급히 찍었다. 사진은 어두웠지만 하은이의 얼굴과 남자의 모습은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 성접대나 콜걸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남자와 새벽에 키스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이미 영민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다. 남자는 택시를 타고 떠났고 하은이는 다시 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갔다. 미경은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온몸에 힘이 풀렸다. 미경은 모텔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을 아들 영민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반듯하고 성실한 아들이 이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경은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해야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다음 날 미경은 며느리가 출근한 미경의 눈에는 출근이었다. 시간을 틈타 아들 부부의 아파트에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하은이의 옷장을 뒤졌다. 화려한 원피스들 사이에서 지퍼가 달린 검은색 가죽 파우치를 발견했다. 파우치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수첩은 암호처럼 보이는 글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요일 32호실 어고객, 11시 30분, 팁 10만원, 목요일 조사장 -1차 청담, 2차 호텔 200, 폰 OFF, 금요일 휴무, 영민 전화 체크, 팁, 2차 호텔, 그리고 영민 전화 체크라는 문구는 미경의 뇌를 관통했다. 의는 단순한 술자리 접대가 아니라 금전이 오가는 명백한 성매매 및 술접대 기록이었다. 특히 영민 전화 체크는 남편을 속이고 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다. 며느리는 횟수를 줄였을 뿐 여전히 콜걸이나 고급 술집 접대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경은 소형 카메라로 수첩의 모든 페이지와 파우치 속 현금 뭉치를 사진으로 남겼다. 증거 수집은 완벽했지만 미경의 정신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미경은 증거를 확보하고도 며칠 동안 침묵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들이 받을 충격과 이혼이라는 파국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미경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초조하고 불안했다. 주말이 되자 영민이가 집에 돌아왔다. 미경은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다. 미경은 아들 영민이와 며느리 하은이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식사 자리에서 영민이는 다정했고 하은이는 순종적이었다. 하은이는 미경에게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술에 취해 실수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이제 혼자 술 안 마실게요라고 사과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사과의 태도는 너무나 진심 같아서 미경은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천진한 척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미경은 하은이가 끓인 된장찌개를 억지로 삼키며 속으로 울었다. 하은아, 영민이가 너 없이 외로울까봐 걱정이야. 너도 힘들겠지만 영민이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신경 써주렴. 미경은 일부러 하은이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던졌다. 하은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영민 씨랑 통화 자주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사랑하죠. 그 순간 미경은 하은이의 눈빛에서 섬뜩한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이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은밀한 만족감이었다. 미경은 더 이상 이대로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다. 주말이 끝나고 영민이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간 월요일 오후. 미경은 하은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하은아, 너 잠깐 나 좀 보자. 너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 미경의 집 거실, 햇볕이 잘 드는 밝은 공간에서 미경과 하은이는 마주 앉았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밀었지만 하은이는 긴장한 듯 잔을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며느리 하은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미경의 귀에는 기만적인 연기로 들렸다. 미경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증거물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명함, 유흥업소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수첩에 암호화된 기록 사진들이었다. 이하은, 내가 영민이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니? 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은이는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천진했던 며느리의 가면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그게 오해세요, 이건. 오해? 미경은 비웃었다. 내가 오해한 게 무엇이 있니? 내가 과거에 스칼렛이라는 이름으로 술접대와 코를 띄었고 지금도 영민이가 없는 주중에 집 근처 룸살롱에서 남자들과 술 마시고 2차를 나간다는 사실이 오해니? 미경은 하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은이는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오히려 미경을 노려보듯 눈을 부릅떴다. 그 눈빛은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야수의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려 했어요. 과거는 어쩔 수 없었지만 영민 씨를 만나고 다 청산했어요. 지금은 그냥 외로워서 술만 마신 거예요. 절대로 이 차는. 거짓말하지 마. 미경은 소리를 질렀다. 내 수첩에 조사장 -2차 호텔 200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술 마신 거니? 내가 밤새 모은 그 더러운 돈으로 내 아들과 신혼집을 꾸몄니? 하은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울음소리는 서럽기보다는 자신의 비밀이 폭로된 것에 대한 절규에 가까웠다. 네, 맞아요. 제가 돈 때문에 그랬어요. 어쩌겠어요. 하지만 지금 영민 씨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영민 씨가 저 혼자 두고 지방으로 가버리니까. 외로워서 딱 몇 번만 옛날 생각이 나서 죄송해요. 어머니, 영민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죽을게요. 하은이는 미경의 무릎에 매달리며 애원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미경은 며느리 하은이를 뿌리쳤다. 너는 내 아들의 옆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내 아들은 알 권리가 있어. 안 돼요, 어머니. 제발요. 영민 씨는 이 사실을 알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영민 씨밖에 없어요. 제발 침묵해 주세요.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다면 제가 어머니께 평생을 종처럼 살게요. 원하시는 모든 걸 해드릴게요. 하은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미경은 그 처절한 모습에서 일말의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며느리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비틀린 우월감만이 느껴졌다. 그때 미경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반전의 아이디어가 스쳤다. 영민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가정이 파탄난다. 영민이는 충격으로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다면 나는 이 아이를 영원히 내 손아귀에 두고 내 아들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미경은 하은이의 턱을 들어올렸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내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과거와 현재의 추악한 비밀은 오직 내 시어머니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영민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다. 하은이는 미경의 눈을 보며 희망의 실오라기를 잡았다. 네, 어머니. 저는 영민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좋아. 첫 번째 조건은 너는 오늘부터 너의 모든 행동을 나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영민이 없는 주중에는 단 한 발짝도 내 허락 없이 집 밖으로 나가선 안 돼. 두 번째 조건은 너는 앞으로 나 시어머니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이 비밀은 영원히 묻어두겠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 대신 절망적인 체념이 흘렀다. 미경은 고민에 고민을 했다.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이 정해졌다. 그 후 되돌릴 수 없는 비밀을 아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후회는 없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